올해 초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타결로 첫 발을 내디딘 광주형 일자리 후속 모델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상생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가 본격 시동을 걸고 있고 경남 밀양에서도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으로 퍼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공을 위한 과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서 구미형 일자리가 이제 본격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제2, 제3의 이 상생형 일자리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구미형 일자리 모델은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 모델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모델 측면에서는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 배터리 산업에 구미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구미는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 제5 산업공단을 만들고 있지만 분양률이 22%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이 공장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LG화학의 그 미래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이고요. 그중에서 양극재는 핵심 소재 산업인데 배터리 산업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원가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 이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노사 민정이 힘을 합쳐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일자리에서 일거리를 만들고 네. 그래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선순환하면서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노조 측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 측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그 광주형 일자리보다는 구미형 일자리는 첨단 산업 모델이고 성장 모델이기 때문에 노동자,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환영받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광주하고 현대차 간의 협약을 맺었었고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과 진행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 지금 그 구미에 지금 제5 공단을 산업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한 22%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네. 여기에 어떤 첨단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미래형 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LG화학에 유치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LG화학에서는 유치 제안을 받고 이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그 투자 의향서를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이제 실무 협상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늦게 시작했지만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LG화학에서는 현재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110조에 이르기 때문에 1,000명의 일자리를 고용을 해서 10년 동안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고 네. 보통은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건데 지금 이미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은 가동될 수 있고 성과도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LG화학의 공장 건립 검토 소식에 주민들도 그렇고 뭐 지자체도 그렇고 많이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미형 일자리가 최종 타결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경북 지역의 경제나 관련 산업들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전기차 또는 뭐 이런 아주 미래형 수요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배터리의 공장을 지금 해외에 많이 짓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짓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짓고 있었고, 폴란드에도 짓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우리 구미에 가져다 감으로 인해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의 말하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굉장히 핵심 부품이 이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대체로 이게 그 광주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이 높은 것을 임금을 깎아주는 그 임금을 중심으로 한 협력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구미형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을 투자 유치하는 미래형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미형 일자리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로 밀양이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가요?
이제 밀양은 전통적으로 이제 금형이라든지 이제 뿌리 산업을 좀 더 유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 저는 뭐 방향은 의미가 있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금형 사업을 키우지 않으면 제조업의 기본을 핵심 산업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형 산업을 키울까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금형 산업이 전통 산업이다 보니까 광주가 노조와의 협상이 문제였다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간의 어떤 협상과 그런 원만한 타결이 필요한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조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뭐 넘어갔지만, 이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일자리 같은 경우에 노동 상권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 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실업률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구미가 실업률이 한 5.2%로 굉장히 높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임금을 깎아주는 모델이 아니고 임금은 보존해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사협상에서도 좀 더 원만하게 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뭐 보완을 해야 되는 점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끝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과연 이 준 공기업형 일자리가 과연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네. 원가도 싸고 생산 비용도 뭐 제품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나중에 여기서 핵심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급격하게 과격하게 임금이 올라간다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이 밭에 물을 뿌리고 이제 씨를 심는 정도고요. 여기 어떻게 보면 가꾸어주고 또 비료도 넣어주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노사 민정이 시작한 것만큼 함께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밀양 일자리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이어서 네, 네. 제2, 제3의 이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네, 이제 네, 할 텐데, 네. 이제 앞으로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업이 이 정부 의도대로 고용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발전하면은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요. 기본적으로 상생에 대한 절실함이라든지 또는 그 절실함의 정도를, 그게 사실 그 초심인데, 그 초심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서로 이렇게 이익을 뺏어가는데 초점을 두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노사 민정이 힘을 합쳐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상생을 통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상생형 미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금까지 3차 산업, 2차 산업, 어떤 기존의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통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치권에서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네. 여기에 기업이 협력하고 지역 주민이 협력할 수 있다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네.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 입장으로서는 네, 네, 이게 어떤 좀 메리트가 있을지, 또 혜택들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결국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일본에 가보면 지금 일본의 그 자동차 업체라든지 일본의 전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변신의 가장 큰 핵심은 생산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최근 한 3, 4년 동안 굉장히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생산성의 문제가 굉장히 좀 빠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상생형 일자리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력을 유지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중국은 원가로 따라오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미래형 일자리는 원가도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키워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좀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텐데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민노총에서도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협력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뭐 정치권에서 많이 개입을 하더라도 만들어지고 나면 기업 중심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기업 위주로 말씀이시죠? 기업. 그래서 기업은 두 가지 이야기거든요. 속도 싸움이고 신제품 개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신제품 개발 싸움이 6개월만 늦어져도 또는 의사결정이 6개월만 늦어져도 일본한테 밀릴 수 있고 중국한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면 좀 기업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을수록 노사 민정이 서로 행복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